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붓펜으로 쓰는 캘리그라피 지필 캘리 최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자의 강약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문장의 뜻을 한눈에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 속에서 강조할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써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강의에서 저와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장 따라쓰기를 해 볼 텐데요. 문장을 여러분이 쓰실 때, 처음 문장을 쓰실 때 여러분이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 부분이 문장의 강약 조절이 없다는 거죠. 문장을 쓰실 때 의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문장에서 강조할 글자와 약하게 쓰실 글자를 구분을 하셔서 쓰셔야 그 문장을 썼을 때,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빨리 캐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을 이제 글귀를 딱 받으셔서 문장을 쓰시게 된다면, 몇 줄로 일단은 쓰실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 글자 중에서 강하게 써야 할 부분, 약하게 써야 할 부분을 결정을 하신 후에 글씨를 써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문장 따라쓰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글귀를 드릴게요. 글귀를 드리면 몇 줄을 써야 하고 강약을 어디로 줘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처음 드릴 글귀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있는 라는 글귀인데요. 이 글귀를 몇 줄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뭐 세 줄로 쓸 수도 있고 두 줄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두 줄로 나눠서 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줄로 나눠서 쓰는 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글귀에서 강조를 해야 되는 글자와 강조를 하지 말아야 될 글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글자는 얼굴이 되겠죠. 애라는 글자는 조사죠. 이런 글자들은 사실 약하게 쓰시면 돼요. 얼굴에 웃음꽃 강하게 쓰시면 되고요. 약하게 피워라 강하게 이렇게 강약 강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를 두 줄로 쓸 거예요. 네, 저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썼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에 웃음꽃 강하게 썼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가운데 음자를 좀 약하게 썼어요. 사실 이렇게 웃음꽃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음자를 좀 약하게 씀으로써 좀 더 리듬감 있는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죠.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글씨를 쓰시다 보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작게 쓰고 크게 쓰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제가 이렇게 두 줄로 썼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강약 이 강하고 약하고를 결정하지 않고 글씨를 그냥 쓰시게 된다면 전부 다 강하게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똑같은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이 글자지만 여기서 우리한테 문장의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글씨체는 바로 이 글씨체라는 거죠. 얼굴에 웃음꽃 피워라. 훨씬 더 이게 강조하는 글자를 강하게 씀으로써 어떤 의미의 글귀인지를 빨리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씨도 사실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뭐 그다지 나쁜 글씨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전부 다 굵게 씀으로써 이거를 한눈에 의미 파악이 힘들다는 거죠.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별 의미가 없는 글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강약 이렇게 강하고 약한 글자를 결정을 하셔서 글자를 쓰시는 게 훨씬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두 줄로 글씨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는 두 줄이 아니라 세 줄로 쓰고 싶다. 쓸 수 있겠죠. 세 줄. 어떻게 쓸까요?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세 줄로 나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세 줄로 나눠 쓰되 강약을 주는 거는 비슷하겠죠. 그러면 한번 세 줄로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줄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 줄로 썼을 때, 세 줄로 썼을 때, 나는 어떤 구도가 더 좋겠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난 두 줄로 쓰는 게 더 좋아. 아니, 난 두 줄보다 세 줄이 더 좋아.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해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거를 난 두 줄로만 쓸 거야. 나는 세 줄로만 쓸 거야. 이렇게 결정 지으실 게 아니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쓰기를 하실 때 여기서는 일단 강약을 쓰는 거를 저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문장을 쓰실 때는 항상 이런 점 두 줄로도 쓸 수 있고 세 줄 아니면 네 줄 여러 줄로도 쓸 수 있고 강약을 바꿔가면서도 쓸 수 있겠죠. 여기에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했지만
여기서 얼굴에를 그냥 전부 다 약하게 쓰고 웃음꽃만 강하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했을 때 만약에 얼굴에를 약하게 쓴다고 보시면 얼굴에 웃음 꽃 칠 피워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밸런스가 맞는 그런 글씨체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 얼굴에를 약하게 썼다면 이 피어라도 좀 약하게 써준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밸런스가 맞는 글씨가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맞겠죠. 여기서는 웃음꽃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강약을 정하는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강약을 조절을 해 가면서 어떤 문장이 가장 괜찮은지 그거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스타일로 써 보시는 거를 연습을 해 보셔야 어떤 문장이 가장 멋있고 예쁘게 나오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다른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예쁜 생각을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런 글귀인데요. 되게 예쁜 글귀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몇 줄로 쓰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일단 이 글을 세 줄로 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세 줄로 쓸까요?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쓸 예정이고 여기서 강하게 쓸 부분을 가장 예쁜 생각 너 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약하게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 줄로 나눠보시고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만약에 나는 세 줄이 싫다 그러면 두 줄로 아니면 한 줄로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세 줄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강하고 나머지 부분은 약하게 써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귀를 나는 좀 더 예쁜 생각이라는 글자를 이제 더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난 세 줄보다는 두 줄이 더 좋겠다 하실 경우엔 두 줄로 써볼 수도 있겠죠. 그럼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걸 두 줄로 써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쓴 강약의 그 조절 말고 다르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은 약하고 예쁜 생각은 강하고 너는 강하고 그 다음에 주고 강하고 나머지는 다 약하게 쓰고 싶어요. 보면 위에 세 줄로 쓴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보다는 좀 더 강약의 조절을 많이 준 거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렇게 두 줄로 썼어요. 보시면 위에 글귀보다 밑에 글귀가 좀 더 강약 조절이 많다 보니까 훨씬 눈에 들어오는 그 의미가 밑에 게 더 의미 파악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쁜 생각, 너, 주고. 그러니까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은 그런 의미인데 이거가 더 빨리 의미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미 파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 줄로 쓰던 두 줄로 쓰던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해서 의미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이게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약 조절을 하는 부분을 뭐 꼭 어떤 이 단어는 꼭 강하게 써야 돼. 이 단어는 꼭 약하게 써야 돼. 뭐 그런 법칙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 글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시는 능력은 있으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책과 뭐 시집 이런 거를 읽으시면서 이런 글귀가 우리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예쁜 글귀로 써내시는 게
이제 캘리그라퍼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글 말고 또 다른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은은하고 어여쁩니다. 제가 이제 붙여 쓰지 않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썼는데요. 워낙에 쓰는 버릇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를 쓸 때 이렇게 줄수를 나눠서 쓰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은은하고 어여쁩니다. 이미 세 줄로 쓰겠죠. 여러분이 제가 이걸 나누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세 줄로 저는 쓸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강약을 조절을 해서 이 글귀를 여러분한테 의미 파악이 잘 될 수 있게 쓸 것이냐. 오늘 강하게 쓰겠죠. 따라 약하게. 은은하고 어여쁩니다. 저 은은하고 약하고 어여쁩니다. 강하고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오늘 강조하고 따라 약하게 썼어요. 근데 강하게 쓴다고 해서 모든 획을 다 강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강하게 쓰되 획을 굵게 쓸 부분 굵게 쓰고 약하게 쓸 부분 약하게 써서 획에 변화를 줘서 단어를 써야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앞서 배우셨던 그 자음과 모음의 변형 그리고 단어를 이제 쓰는 방법 거기에서 모두 다 배웠어요. 강하게 쓰라고 해서 강하게 써야 한다고 해서 이 오늘이라는 글자를 전부 다 굵게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겠죠. 강한 속에서 그 굵기의 변형을 줘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따라 은은하고 약하게 쓴다고 했죠. 그러면 약하게 쓸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붓을 잡을 때 약하게 쓴다고 이제 붓을 잡으시는데 약하게 쓸 때 힘을 빼라고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힘을 빼다 보면 붓이 흔들리니까 사실 이렇게 약하게 쓰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약하게 쓸 때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글씨가 떨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글씨를 쓰실 때는 손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씨를 약하게 쓰실 때 또 이게 손을 들거나 이렇게 이쪽 부분을 바닥에서 들어서 쓴다거나 약하게 쓰신다고 이게 아무래도 붓면이 바닥에 많이 붙게 되면 두꺼운 글씨가 써지겠죠. 이렇게 바닥일 때 붓면이 많이 붙어 있으면 두꺼운 글씨가 써지겠죠. 하지만 바닥에 붓모가 이렇게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얇은 글씨가 써지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얇게 쓴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쓰시면 글씨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얇은 글씨 약하게 쓰실 때는 가능한 한 손에 힘을 빼고 붓을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셔서 쓰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은은하고 어여 오늘따라 은은하고 어여쁩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이렇게 말고 다른 스타일로도 써볼 수 있겠죠. 뭐 은은하고에서 은은을 좀 강하게 써볼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은은을 강하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어떤 어떤 스타일의 글씨가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오늘따라 은은하고 어여쁩니다. 위에 스타일과 아래 스타일은 당연히 틀리죠. 세 줄로 썼지만 은은하고를 약하게 쓰느냐 아니면 은은은 강하게 쓰고 하고만 약하게 쓰느냐 어떤 게 더 나은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글씨를 쓰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은 똑같은 글자가 반복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앞에 글자를 크게 쓰고 뒤에 글자를 좀 작게 쓰고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크고 작고 아니면 위치를 약간 바꾸던가 아니면 글씨를 형태를 약간 변형을 해서 쓰시면 돼요. 똑같은 글자가 반복된다고 이거를 똑같이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따라 은은하고 어여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스타일로 쓰던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글귀 오늘따라 은은하고 어여쁩니다. 굉장히 은은하고 잔잔한 느낌의 글씨체죠. 글씨 문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선택을 하시던 이걸 선택을 하시던 또 다른 느낌의 글씨를 또 써보시던 그건 여러분이 많이 써보실수록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른 스타일로도 한번 써볼 수 있는데 이거를 두 줄로도 써볼 수는 있겠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줄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두 줄로 쓰던 세 줄로 쓰던 어떻게 강조를 하던 이건 여러분 느낌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꼭 문장에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시고 강조하지 않으실 분은 강조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약하게 써야 하고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또 강약 조절을 하라고 했다고 이거를 또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보면 오늘따라 은은하고 어여쁩니다.
그래, 나는 오늘 강약 조절을 해보겠어 하시면서 글씨를 쓰시는데 이렇게 썼어요. 오늘보다 따라를 강하게 쓰고 은음보다 하고를 강하게 쓰고 어여쁩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거는 강약 조절을 잘못하신 거죠. 강조할 글자가 뭔지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이런 식으로는 강약 조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글자 뒤에 붙는 조사들은 전혀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글자라는 거 이해하시고 다음 글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은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입니다. 이런 글귀예요. 제가 일부러 글귀를 다 붙였었어요. 띄어쓰기 없이 써봤는데요. 이거를 몇 줄로 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자기 문장들이 되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뭐 많이 문장을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2줄 아니면 3줄 이렇게 문장을 쪼개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3줄로 나눠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을 강하게 쓰고 봄날을 강하게 쓰고 지금도 강하게 쓰고 나머지는 약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이 글자에서 인생, 봄날, 지금 이걸 강조를 하면 좀 더 이 글귀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훨씬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미 파악이 빨리 되겠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입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인생, 봄날, 지금 딱 봐도 아시겠죠? 인생의 봄날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봄날이 지금이라는 거를 딱 한눈에 캐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2줄로 써봤을 때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틀려질 수 있는데요. 이거를 내 인생의에서 내 인생을 강조를 하고 봄날은에서 봄날 강조하고 지금에서 지금을 강조를 했을 때 이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을 때 느낌과 이렇게 썼을 때 느낌 어떠세요? 이 밑에 인생에서 내 인생 자체를 전부 다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봄날 지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봤을 때 세 줄이 나은지 두 줄이 나은지는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줄로 쓰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줄을 좀 나눠서 세 줄이나 네 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두 줄로 썼을 때에 어떤 느낌이 두 줄이 나은지 세 줄이 나은지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 글씨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를 할 때 이 내 인생을 전부 다 강조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인생만 강조를 하는 게 좋은지 이거를 잘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글씨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글자를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 이런 글귀 많이 보셨죠? 캘리그라피 글귀를 찾다 보면 이 글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귀예요. 그래서 이 글씨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쓰여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글귀가 사람들이 느끼는 거에 따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그 분들도 어떤 글씨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귀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글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걸 빨리 캐치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전부 다 똑같이 써서 이거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글귀인지 모르게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 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줄로 쓰던 세 줄로 쓰던 네 줄로 쓰던 줄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각 약을 여러분이 조절을 해서 써서 문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저는 세 줄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꾸 세 줄, 두 줄 이렇게 쓰는데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쪼개서 쓰다 보면 사실 어떤 문장의 그 공간 활용이나 문장 구도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문장이 짧은데 자꾸 쪼개서 쓰면. 그래서 문장이 짧은 거인 경우에는 두 줄 아니면 세 줄, 그 정도 외에는 문장을 쪼개기가 힘들고, 또 쪼개면은 문장을 의미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이라는 문장을 세 줄로 나눠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 이렇게 했을 때 인생은
꽃. 인생은 꽃이에요. 강하게 쓰면 좋겠죠. 사랑은 그 꽃의 꿀. 강하게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약하게 쓸 거예요. 저는 꽃하고 꿀만 강조를 해서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봤어요.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 꽃하고 꿀만 강조를 해서 좀 더 의미 파악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써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좀 다른 스타일로 써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사랑,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 했을 때 사랑은에서 사랑도 강하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인생에서 인생도 강하고 꽃도 강하고 사랑도 강하고 그 꽃에서 그 꽃도 강하고 그렇게 한 번씩 다 강하게 쓸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써볼까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써봤어요. 여기서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 전부다 약하게 쓰고 꽃하고 꿀만 강조를 한 반면에 이거는 여기 붙는 조사들만 다 약하게 쓰고 나머지는 다 강하게 썼어요.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 이렇게 해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강하게 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글씨체가 좋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글씨체가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씨체가 좋다, 이 글씨체가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체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글씨체를 써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쓴다고 해도 여기 강하게 쓴다고 해도 굵은 부분은 굵게 쓰고 얇은 부분은 얇게 써서 충분히 이 단어 하나에서도 변화를 꼭 주셔야 된다는 거. 아까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음과 모음의 변형을 이용해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여러 가지 단어를 연습했듯이 여기 그 연습을 한 게 이제 이런 문장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단어를 써보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글귀라도 다양한 스타일로 글씨를 써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같은 글귀라도 여러 가지 스타일의 글씨를 써내서
정말 남이 나한테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의 글씨를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 이렇게 두 가지 글씨체로 한번 써보았고요.